현존하는 영어 교재 중에서 제1,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최고는 사전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아예 확신을 해요. 사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적용을 안 해서 그렇다 뿐인 거죠. 먼저 사전은 단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단어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게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전을 보고 혼자 공부를 하셔도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셔도 충분히 자기 혼자 영어를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중에 무슨 또 영어 시험 친다면은 그 해당 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 또 다녀야 되고 숙제 또 산더미처럼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전을 안 보는 데는 왜 안 보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사전 보면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쉬운데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처음에 굉장히 보기 힘들 수 있어요. 어느 시간에 책장을 다 넘겨가지고 몇천 페이지 찾느냐. 이거 당연히 뭐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나중에 이거 사전을 공부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사전도 안 쓰고 종이사전을 씁니다. 종이사전을 쓰는 이유는 종이사전을 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보면은 답답해서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종이사전이 폭넓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전은 앞으로 저 계속 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더 많은 정보들이 사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사전에서의 간략한 정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이 제공해주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발음, 기호, 음절, 강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해당 단어를 또박또박 읽으라는 겁니다. 이 또박또박 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런 지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pproaching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단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shining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은요, 모든 언어들은 그 사람의 어감 그리고 어미 덩어리대로 그대로 줄줄줄줄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샤이 쉬닝 뭐 이런 식으로 잘 못 읽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앞뒤 내용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 버릴 것 같으면 앞에 뭔 말 했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이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이거 읽는데 힘들어 버리게 될 것 같으면 이 뒤에 못 해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전이 또 제공해주는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영어를 구사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케스트라 아니면 홀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블락 이거요. 블락 같은 단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되느냐 이거는 언뜻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풍부한 예문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머릿속으로 이게 어떤 동작인지 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은 못할 수 있지만은 독해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블락이 무슨 뜻인데 이러면은 몸동작, 손동작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말을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우리말을 하지만은 우리 단어 뜻을 다 알고 그러니까 국어사전 보고 했느냐 이 말인 거죠. 국어사전 보고 뜻을 알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장착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쪽지 시험에서는 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머릿속에 뜻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2개 정도가 이제 사전에서는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페노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복잡하게 보여져 있는 철자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HE 이렇게 한 음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음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음절 정보는
안타깝게도 종이 사전에만 있어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도 있긴 있어요. 한컴 사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자사전, 인터넷 사전 이런 데서는 음절 기호는 없어요. 그리고 강세가 여기 떨어집니다. 이 강세 정보는 사전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부교재나 밑에 발음기호 보면은 발음기호 이 옆에 어떻게 모음이 조금 찌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강세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발음기호 칸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궁금하다 싶을 것 같으면 주위의 선생님께 아무 분에게 여쭤봐도 이거는 다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전이 제공해 주는 대로 읽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소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또박또박 읽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하면은 사전 옆에 연습장을 넣고 펜을 넣고 PHENOMENON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남어난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 기호 사이에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발음 기호를 어디 사전에 가가지고 떠가지고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봤는데 그것도 좀 잘 안되고 제가 나중에 영상도 좀 더 잘 만들 것 같으면은 그때 한번 더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전을 보면은 바로 요렇게 발음 기호가 나오고 음절 강세 발음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품사가 나옵니다. 요건 품사 기호예요. 그 다음에 갈라치고 PL 했는데 명사격 같은 복수란 뜻이 됩니다. 요 기호는 뭐냐 하면은 이 앞까지의 음절 그러니까 PHENOM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이 뒤에 NA 피남어나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공부해 주시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꼭 PHE 철자를 또박또박 읽고 음절대로 읽고 그 다음에 쓰십시오. 쓰고 난 뒤에 피남어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조건 실컷 나중에는요 피남어난 해가지고 소리대로 쓰려고 그럴 거예요. 뭐 나중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철자가 자꾸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철자 쓰여져 있는 대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국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글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정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음절 강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단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영어 공부 내공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제대로 이렇게 글자를 붙잡는 눈에 힘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PPR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다 못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그래서 대충 이 그림을 보고 대충 이렇게 읊어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자기가 다 소리 내는 단어, 그 단어에 대해서 자신있게 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단어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뜻은 나중에 둘째 치더라도 애시당초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어 오기만 하면은 뭐였더라 해서 봤더라 뭐 봤던 것 같아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돼요. 이것도 사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음절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강세는 여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ATE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사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어프락시 해놓고 AT가 에이트로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사로 떨어지면 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APPROXIMAT approximate 이런 식으로 동사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사 approximate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적어 놓고 근데 음절이 그 발음이 어프락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이트 또는 어트 이렇게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프락시미트 또는 어프락시머트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거는 형용사가 돼요. 이제 대략의, 근접의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approximately라는 부사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대략 이런 뜻으로요. 이거 알고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철자를 보고 다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통 쿠폰이라고 그러죠. 쿠폰이라고 그러면은 또박또박 안 읽게 될 것 같으면 미국 가서 이렇게 쿠폰 이러면은 아마 못 알아들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 거예요. 발음 기호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이거는 네이트 사전의 거를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뜯어 놓았는데 조금 좀 제가 봐도 좀 어색해요. 예, 미국식 발음으로는
큐판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강세는 여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요 기호, 요 짝대기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강세의 기호입니다. 보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쿠판 또는 큐판 소리 난다는 겁니다. 이 앞에 J처럼 생긴 거는 J가 아니고요. 보통 이거 이름을 몰라가지고 저는 째쪽한 거라고 그러는데 발음 기호 우는 우 소리 납니다. 유는요. 우 소리 납니다. 이 음을 복모음으로 만들어주라. 이 뜻으로 쓰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큐판 이렇게 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그러니까 짤쪽한 거 이렇게 된 거 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모래시오 있죠? 모래시계 기호 요거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입니다. 큐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시고 이거 나중에 이거 쿠폰 이렇게만 계속 얘기해 버리면은 누가 큐판 하면은 못 알아듣게 될 겁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은 사전이 제일 좋아요. 사전이 제일 정확합니다. 원어민 발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들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글자 보고 소리를 내게 될 것 같으면은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저 사람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앵무새가 얘기하는 거나 저기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는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남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거랑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영어를 쓰실지는 모르는데 한번 제대로 박혀둘 것 같으면 거의 평생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됩니다. 사전을 보도록 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영어라는 것은 한번 박혀두게 될 것 같으면 안 잊어먹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공부를 할 때도 제대로 적용을 해주면은요, 잘 안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도 사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히 앞으로 강세는 여기 떨어집니다. 앞으로 프리에이트로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형용사로 많이 보게 됩니다. appropriate라고 끝까지 또박또박 읽고 사전의 예문들을 이거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는 형용사 형태 그리고 여기 이 뒤에 ly가 붙은 appropriately라는 부사 형태로 많이 외워 공부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ate가 it 이런 식으로 소리 나거나 ought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강세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ate 이렇게 끝났을 경우에는 한 음절 건너서 강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할 때는 unappropriate example 이런 식으로 통째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실 그러면 appropriate 이거 하나만 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형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동사로 잘 안 쓰거든요. 잘 못 봐요. it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면은 appropriate인지 appropriate인지 확정적으로 잡아내기는 사실상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appropriate 뭐 이렇게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breath가 됩니다. breathe라고 길게 소리 나게 됩니다. 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소리로서 그리고 문장 안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요. Take a deep breath. deep breath 이렇게요. Let me breathe 이렇게요. breathe 이건 한 음절이 됩니다. 한 음절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거 ing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거의 이제까지 저는 이거 breathing이라고 읽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breathing이라고 그러거든요. breathing이라고 얘기하게 될 것 같으면 상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될 겁니다. 또 이거 한번 볼게요. late 같은 이 단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형용사 부사 같이 쓰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보면 괄호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복잡하게 있거든요. later, later, latest, la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근히 보시면은 요거는 비교급들이구나. 비교급인데 이거는 더 뒤에 더 늦은 뭐 이런 뜻이 되고 이거는 전자 후자 할 때 후자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할 때 레이트 하나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잘 알아내는 건 좀 힘듭니다. 예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I was late 이러면 was랑 late가 뜻이 붙어서 늦었다. 그 다음에 we arrived an hour lat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늦게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ately라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부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요. 예문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 haven't seen him lately. 최근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소리 내서 읽기는 힘이 들어요. 동사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close 이렇게 나고, 형용사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close 소리가 납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 명사로 쓰였을 때 우리는 모양 소리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도 가까운, 가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걸 쪽지 시험을 친다 이럴 것 같으면은 뭐 이 품사들 중에 하나 정해져 있는 걸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공부는 이게 과연 영어 단어를 공부하기 위한 공부인지 시험을 위한 공부인지 조금 구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영어 단어는 지극히 당연히 문장 안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말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이렇게 적어놓고 close 또는 close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얘는 close라고 읽게 될 것 같으면 형용사 부사 가까운 가까이 같이 쓰인다고 그랬죠. 당연히 closely라는 별도의 부사가 있습니다. 뭐 밀접하게 빽빽하게 이런 뜻의 부사가 되게 돼요. 이것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close 부사하고 closely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 lately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빽빽하게 프린트된 페이지, closely printed page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략하게 사전에 대한 기능 간략하게는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제 욕심으로는 사전만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전의 뜻을 적용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사전 예문 보는 것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사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사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